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혈육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제이크 놀란이라는 남성과 그의 사촌 누나인 파멜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이크 놀란은 뉴욕에서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이크는 어린 시절 굉장히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해요. 하지만 6살 무렵부터 ADHD를 진단받고 그 후부터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며 점점 더 어려운 성장기를 겪게 되죠.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았고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한 번은 17살 때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자신이 자살을 할 거라며 협박을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2012년에는 대학에 진학을 하긴 했지만 당시 제이크가 먹는 정신과 약만 하루에 3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을 먹어도 효과는 없는 듯 했죠. 그리고 하루는 제이크의 부모님이 대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돼요. 제이크가 2주 넘게 수업에 출석을 안 했다는 소식이었죠.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게 뻔했어요. 우울해서 침대 밖을 나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밖에서 마약을 하고 있거나였죠. 그렇게 심란해진 제이크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당시 40살이었던 제이크의 사촌 누나 파멜라에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당시 파멜라는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고 상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파멜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이크가 자신의 집에서 몇 달 머무르는 게 어떻겠냐고 머무르면서 자신이 공짜로 재활치료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며 제이크를 지도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제이크가 자신의 4살짜리 아들을 베이비시팅 해주는 걸 도와주기만 하면 자신이 담례로 제이크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제이크의 부모님은 바로 승낙을 했어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촌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가까웠고 제이크 또한 바로 승낙을 했죠. 파멜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파멜라는 앞서 말했듯이 정신과 의사였고 4살짜리 아들 콜더를 둔 싱글맘이었어요. 콜더의 아빠는 마이클 와이스라는 남성의 정신과 의사였죠. 하지만 마이클과 파멜라의 관계는 굉장히 불안정했고 한순간은 알콩달콩했다가 1분 후에는 피 터지게 싸우는 관계를 반복했었죠. 경찰까지 몇 번 부를 정도로 굉장히 큰 싸움을 여러 번 했다고 해요. 주변인들은 파멜라가 마이클을 때리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고 파멜라는 마이클 또한 자신을 때렸다고 했지만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그렇게 이들은 2009년 별거를 시작하게 되고 2011년에 양육권 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양육권 다툼이 시작되면서 파멜라는 온갖 트집을 다 잡고 마이클에 대한 거짓말을 4살짜리 아들한테 해서 아들이 아빠를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자신이 양육권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결국 이들은 2012년에 합의를 보게 되는데요. 파멜라가 주중 동안 아이를 돌보고 주말 동안은 마이클이 돌보기로 합의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파멜라는 아이를 주말 동안 마이클이 보게 해주는 대신 마이클이 하나로 18억짜리 사망보험금을 들 것과 사망을 하면 보험금은 아들인 콜더가 탈 수 있게 하고 자신은 신탁관리자로 선정을 해놓으라는 조건이었죠. 마이클은 양육권 분쟁에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상했지만 그냥 알겠다고 승낙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 제이크는 파멜라와 같이 살기 시작하게 된 거였죠. 사실 제이크는 파멜라랑 살면서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우울증도 괜찮아졌고 제이크는 항상 자신감도 없던 청년이었는데 파멜라의 아이랑도 잘 지내며 파멜라가 제이크에게 아이의 대부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건 제이크의 자신감에 도움을 줬고
콜더가 제이크의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실 파멜라의 목적은 제이크를 정말 신뢰해서 대부를 시켜준 게 아닌 제이크가 대부가 됨으로써 파멜라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신뢰감을 느껴 콜더뿐만이 아닌 자신까지 존중을 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듣게 그렇게 조종을 시키려던 큰 그림이었어요. 2012년 11월 12일 마이클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러 갔고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 사무실로 향하게 됩니다. 마이클은 정신과 의사였고 자신의 집에 있는 사무실에서 환자들을 보곤 했었죠. 그날도 한 세션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방에 두고 환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반쯤 했을까 갑자기 제이크가 더블백을 들고 문을 박차고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마이클은 제이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자신이 상담 중이니까 상담 후에 할 얘기가 있으면 마저 하자고 제이크를 밖으로 내보내고 상담 후에 제이크랑 얘기를 나누게 돼요. 그렇게 상담이 끝난 마이클은 제이크에게 무슨 일로 자신을 찾아왔냐고 물어봤어요. 제이크는 콜더의 초등학교에 필요한 서류들 몇 개가 있어서 그걸 챙기러 왔다고 했죠. 마이클은 마침 서류들을 준비해놨다고 들어오라고 했지만 제이크에게 더블백은 밖에 두고 방에 들어와 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마이클은 파멜라가 어떤 여잔지 알았고 혹시 파멜라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벌이려고 더블백 안에 위험한 물건들이 들어있을까 싶어서 미리 부탁한 거였어요. 하지만 제이크는 별말 없이 마이클의 요청을 무시하고 더블백을 들고 사무실 안으로 따라가게 되죠. 마이클은 불편했지만 귀찮게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무시하고 그를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제이크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자기가 화장실 좀 써도 되겠냐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화장실에서 다시 나왔을 때 제이크는 망치를 들고 마이클에게 달려가게 되죠. 정말 다행히 마이클은 첫 공격을 피해서 머리를 다치지는 않았지만 어깨를 맞게 됐어요. 제이크는 이어 더블백에서 칼을 꺼내 마이클을 다리며 팔이며 목, 배 등등을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마이클이 제이크보다 체격이 훨씬 컸기 때문에 결국 마이클이 주도권을 잡고 그 칼로 제이크의 쇄골 쪽을 반격해서 찌르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하지만 공격을 하던 마이클은 자신이 쥐고 있는 칼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칼은 자신이 언젠가 크리스마스에 파멜라한테 선물로 줬던 부엌칼 세트 중 하나였어요. 이걸 보자마자 마이클은 파멜라가 이번 일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고 바로 밖으로 달려나가서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소란이 컸기 때문에 이건 이웃들의 관심을 금방 얻을 수 있었고 마이클은 도움을 요청하던 중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기절을 했지만 이웃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제이크는 마이클의 바로 옆에서 피를 흘리며 앉아 있었죠. 하지만 이웃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제이크 본인도 피를 흘리는 와중에 휴대폰을 꺼내서 셀카를 찍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이런 마당에 셀카라니요. 그렇게 찍은 셀카를 제이크는 파멜라한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마이클을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시켰고 남은 제이크의 진술을 받게 되죠. 제이크는 오히려 마이클이 먼저 자기를 공격했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을 펼쳤지만 사건 현장을 본 경찰은 제이크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그리고 제이크가 현장에서 셀카를 찍고 태어냈다는 이웃들의 진술까지 더해져서 제이크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었죠. 현장에서 발견된 망치 손잡이에서도 제이크의 지문이 나왔고 마이클의 어깨 부상도 망치랑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는 굉장히 명백했어요. 경찰은 뿐만 아니라 제이크의 더블백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제이크가 직접 손으로 그린 마이클의 집 평면도가 있었고 입구와 출구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또한 집타이, 밧줄 등등
홈디포에서 산 여러 가지 도구들도 같이 들어있었죠. 다음으로 경찰은 이 홈디포의 CCTV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 CCTV에는 제이크가 이 물건들을 다 구입하는 게 찍혀 있었는데 놀라운 건 이 물건들을 구입할 때 제이크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의 옆에는 사촌 누나인 파멜라가 함께 있었죠. 돈을 지불한 것도 파멜라였고 이들은 추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구매도 현금으로 하는 게 다 찍혀 있었어요. 한편 마이클은 공격을 당했는데도 무사히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반면 제이크는 $20,000의 보석금을 내고 재판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게 되죠. 그렇게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제이크의 정신건강은 빠르게 악화가 됩니다. 몇 번이나 자살 시도도 했고요. 처음 제이크는 마이클이 가해자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지만 이게 전혀 통하지 않자 점점 지친 건지 결국은 파멜라가 자신한테 세뇌를 시켰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파멜라가 있었다고 사실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아마도 파멜라는 유명 정신과이고 제이크는 이미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 보니까 파멜라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었던 탓이었겠죠. 그리고 다음 해인 2013년 11월, 마이클은 파멜라와 제이크를 둘 다 고소하게 됩니다. 마이클의 주장은 파멜라가 제이크를 시켜서 자신을 살해해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이클 측은 제이크의 가방에 들어있던 지도까지 분석을 해서 사실 이 지도를 그린 건 제이크가 아니라 파멜라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하지만 파멜라는 부인을 하며 그냥 서류를 찾아달라고 제이크를 보낸 거고 제이크가 위치를 모를까봐 자신이 그려준 거라고 부인을 했어요. 마이클 측은 제이크가 살인 직전과 직후에 파멜라한테 연락을 한 사실 또한 증거로 제출을 했죠. 제이크의 문자 내역에는 실패했음, 마이클이 공격해서 나까지 다침, 이렇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듯한 내용도 있었고요. 제이크의 가족들도 자신의 아들이 이런 상황에 말려 들어간 게 파멜라의 탓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모든 화살이 파멜라를 향해 있는데도 파멜라한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자이자 사촌을 시켜 전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 와중에도 파멜라는 의사 면허가 정지되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환자들을 받고 있었죠. 파멜라의 병원은 파멜라 본인이 문을 닫고 나서야 영업이 멈춰졌대요. 인터넷 기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닫은 거였죠. 그리고 제이크는 자신이 마이클을 공격한 게 맞고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다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의 배후에는 파멜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했죠. 파멜라는 제이크한테 마이클을 죽이면 자신들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고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콜더의 양육권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꼬셨다고 합니다. 2015년, 2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파멜라는 여전히 콜더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고 의사 면허 또한 정지되지 않았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제이크는 2년 동안 진짜 심리치료를 받으며 이제야 제대로 된 현실을 보기 시작했죠. 후에 제이크는 자신이 진정한 심리치료를 받고부터야 파멜라가 자신을 조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파멜라와 살 당시 자신은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사는 의미가 없었는데 자신의 약점을 제대로 파악한 파멜라가 자신한테 아이의 대부가 되어달라고 그런 대단한 호칭을 줌으로써 자신의 삶의 목적을 주고 자신은 길을 잃은 상태에서 그렇게 삶의 목적을 주는 파멜라에게 자석처럼 끌렸다고 했어요. 그녀가 하는 말은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었죠.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 기분도 들지 않았고요.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사이비 종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주는 교주들에게 끌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그리고 말만 대부였지 제이크는 대부가 됨으로써
공짜 베이비시터가 되어준 거였어요. 콜더를 돌봐주기로 했던 게 조건이긴 하지만 그냥 베이비시팅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제이크가 다 했었죠. 샤워며 요리며 방 청소며 모두 다 제이크의 몫이었어요. 또 제이크에게 사촌관계 이상의 애정 표현을 하는 듯하며 제이크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콜더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클에 대한 나쁜 얘기들을 하며 제이크가 마이클을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마이클이 콜더를 성폭행했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거짓말하기도 했죠. 그렇게 2016년 3월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이크는 사건 당일을 회상하며 진술을 하기 시작했죠. 제이크는 사건 당일 아침 파멜라가 자신의 등을 쓰다듬는 것에 잠에서 깼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을 먹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하고 자랑스러운지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영웅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들은 홈디포에서 집 타일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게 되는데요. 집 타일을 구매한 이유는 파멜라가 제이크가 마이클을 죽이기 전에 고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집 타일을 산 것이라고 했어요. 마이클을 묶어둘 수 있게 말이죠. 제이크는 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9년 6개월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파멜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자유의 몸으로 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자유도 오래가진 못했어요. 다음 해 10월 19일 파멜라는 캐나다 국경 근처에서 마이클의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되게 됩니다.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걸까요? 파멜라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11년형과 5년의 가석방을 선고받게 됩니다. 제이크는 아직 감옥에 있고 내년인 2025년 석방 예정이라고 해요. 파멜라는 2026년에 석방 예정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